산업으로 보면요.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로 보면요. 장애인 단체도 그동안 공동체로 뭔가 생산을 해온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성 농민들 뭐 이렇게 동네마다 뭐 정책 부서로 따지면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복지라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형의 뭐 혹은 생산물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마을기업은 우선적으로 구매해주고, 뭐 사회적 기업은 아예 제도적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줘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해주다 보면 이제 점점 초반에는 그게 말이 되는데, 점점 이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좀 벌써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보호된 시장으로 자꾸 이렇게 감싸 안아 주려고 하는 게 과연 정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기타 등등 좀 착한 마인드를 가진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시장 경제하고 대별되는 개념인가?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도 결국은 소비자가 누구냐 보면 시장 경제 속에 있는 그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도 큰 틀에 있어서 시장 경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장 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본 집약적인 그런 기업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인권을 무시하고 착취를 한다던가 어떤 시장 경제를 이제 왜곡시켜서 정보를 독점하고 자본을 독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하고 사회적 경제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 소비자층은 같다는 거죠. 소비자층은 같기 때문에 계속 보호해 줄 수가 없고, 보호해 준다고 해도 쑥을 온실에서 키우면 야생 쑥만큼 맛도 없잖아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처음에 키울 수 있도록, 워낙 이게 시장 경제 시스템에 비해서 출발이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들이, 그 사람들이 인적 자원들을 육성하는 거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초기에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보육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건 맞지만, 결국 경쟁은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해야 되고, 자생력을 갖는 거는 스스로의 몫으로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마냥 이제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줄 거냐. 지금 정책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있으면요. 농업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니까, 이렇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땅이든 이렇게 기반이 있고, 그 위에 풀도 자라고 또 동물도 소도 키우고 뭐 이렇게 사슴도 뛰어놀고 이렇게 하게 되고, 햇빛이나 다른 이제 양분이 있어줘야 사는 것처럼 그 완벽한 어떤 생태계 구조가 있다면, 사회적 경제에서는 지금 현재는 정책, 이게 뭐 햇빛이라고 한다면 정책은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그 초지를 뛰어노는 사슴과 이런 소들은 있어요. 근데 시민의식이 그쵸. 없는 거죠. 그거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착한 기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경영자로서의 시민의식, 그 다음에 더 좋은 음식, 좋은 상품을 적정한 대가를 주고서라도 구입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 소비자로서의 시민의식,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에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유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통망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유통망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대량 경제 시스템에서 그 유통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역 단위로, 그래서 로컬 경제가, 로컬 시장이, 로컬 푸드가 답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른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적정한 규모의 시장 크기들을, 상품에 따라서 시장 크기를 정해가지고 소는 요만큼 있는 풀만 먹으면 되지만 그 사자는 더 큰 땅에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품에 따라서 적정한 시장 크기와 그에 맞는 유통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시장 경제 유통 구조를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정부 쪽에 저희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그런 유통을 좀 대안적인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지 우리도 좀 돈을 벌고 네, 저희도 컨설팅 비용이 너무 작은데 막 온갖 거 다 하려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육성하는 그냥 기업 수만 자꾸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막 찍어내듯이. 그 소만 많으면 풀이 없는데 생태계가 이제 교란되고 망가지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요. 예. 지난번에 우리 우문현답 팀이 충발위원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 사회적 경제 그쪽 마을기업 담당 선생님들하고 막 한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얘기가 사실은 이제 윤리적 소비였어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 그러면서 이걸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 좋은 의미로 해서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못 알아주니까 결론은 이제 그럼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무언가를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시민단체들과 이런 부분이 연계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무언가가 이게 또 필요해져야지 이게 수요가 또 해결이 되면서 다른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되는 이 마을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상품들을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민적인 이제 의식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비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이제 키워드가 요즘 또 한편 막 이슈가 되는데 그런 윤리적 소비가 좀 일반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까지 이제 저번에 토론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윤리적 소비가 쉬운 얘기는 아닐 건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뭐 충남에서도 이쪽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이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까지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또 중요한 건 편해. 그런 정책을 양질의 어떤 그 농촌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걸 농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 한 표 한 표가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가진 사람한테 이제 표를 주고 그게 이제 양심적인 부분하고 시민의식하고 뭡니까 좀 윤리적 그 상행하고 연결되도록 이제 이런 걸 좀 농촌에서 의식을 좀 높여야 이게 스스로 본질 문제를 되게 어려운 게 저 농민운동을 해보니까 농업인 어르신들이 그런 게 되게 약하세요. 그런 의식 부분이. 회장님 한마디 또 넘어갔습니다. 유지 회장님. 결국 세대 교체가 농업이 되기 이전에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든 말기업이든 어떤 농업이든 농리든 결국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되지 못하면 다 고생만 바가지 하고 돈하고는 거리가 먼다는 이야기. 나도 이거 맨날 여기까지 안 가도 돼. 내가 지금 비행 앞서가 버렸는데 엄마 지금 기존 하던 식으로 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데하고 같이 할 경우는 내년과 저내년에 미래가 기약이 없다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 당당히 나가가지고 평가도 받아보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제 나는 그런 주의고 그렇게 해가 또 이게 사실은 마을기업을 내가 받으면서 이걸 잘해갖고 모범이 내가 보여줘야 나한테 준 사람도 참 그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는데 그런 것도 있고 내 이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데 진짜 옛날에 둘이서 한번 손잡고 일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 큰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서로 그때 그 기억으로 저기 좀 적어도 공은 심화선 안 쓰겠다 싶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한국 사회는 지금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취약하든 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오히려 지원한 게 지원이 아니고 독화살로
나무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또 이런 기업을 통해 갖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성공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거꾸로 갑니다. 그게 지금 그렇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미래 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농촌 의식을 올리는데 지금 농민의 의식이 올라가면요 결국 세대 교체돼야 되고 세대 교체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농업이 가장 안 바뀌는 이유가 저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도 7, 80%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인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항상 부르짖는 게 농민운동 자꾸 배내야 된다 그거다. 맨날 옛날 하던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합니다. 농업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지어야 된다. 네? 내가 해보니까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괄적인 게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데 이 중요한 농업을 아주 무식쟁이한테 다 맡겨놨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조금 던지주면 잘한다고 싶고 두드려주면 막 죽는 건 사는 건 모르도 교육도 뭐 있는 대로 다 받고 지금 포괄적인 토탈 교육을 다 받아요. 한 군데도 빠지고 뭐 소외당할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 녹으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대 교체돼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농업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것 또한 이슈예요. 지금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뭘 어떻게 탈출을 찾아야 특히 두뇌 집단들 많이 배운 젊은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 서포트를 해줘요. 그렇지 않는 것은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것이 서민의 욕구가 있어요. 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자, 나도 지금 뭐 기농이나 기촌을 젊은 사람이 한다고 내가서 막 항상 어서오이쇼 보고 딱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와야 이 농촌이 없어지지도 않고 또 농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지금 것 같은 항상 피해의식에 젖은 농기만 한다는 거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결론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을 농촌에 끄집어 들이는 게 이제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제가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농촌에 가는데 농촌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근데 왜 그 갈등 구조가 있냐? 새로운 방법론을 배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존의 방법을 뭔가 바꾸려고 하다가 이렇게 갈등 구조가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해결하는 방법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역할로 해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아니라 분업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 활동하는 건 어르신들이 배우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접어주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 소통을 하고 도시하고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런 역할을 해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거든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역할이 필요하다 뭐하다라는 것들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훈련시켜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면 젊은 친구들 돈으로 요즘 움직이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보람으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농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 마을 기업도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되고 농촌이 살려면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대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또 바라보는 시각도 또 일부 바꿔드려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소셜적인 부분이라든지 온라인 쪽의 부분을 조금 마을에다가 심겨주면서 뭔가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가면 우리 농촌의 미래가 5년 후가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가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농촌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고민도 했습니다. 30분 있으시다 했는데 죄송하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